진행을 맡은 충청투데이 이선우입니다. 충청권 최대 언론부 충청투데이는 사회적 이슈를 선정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는 코너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코너를 신설했고요. 온TV를 통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아침 먹고 힘내자를 선정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 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그 아침밥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학생들은 과연 아침 식사를 안 먹는 건지 아니면 못 먹는 건지, 또 아침 식사가 자라는 학생들에게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자학사님께 현재 우리 학생들의 그 아침밥 결식률이 얼마나 되고 그 심각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2014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우리 그 아침 결식률이 2005년에 19.9%에서 2014년 24%로 증가했고 20대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 충남 초중고 학생 평균을 보면 2013년에 평균 75%의 그 아침 먹는 비율이 나타났고요. 상반기 2016년 상반기 평균 비율은 76%로 1%가 그나마 상승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초등학교는 83%로 평균치보다는 좀 높은 편이고 중학교 72%, 고등학교 68%로 초중고를 비교해 볼 때 고등학교로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그 결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일선에서 아침을 못 먹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뭐 잠이 부족하다, 또 엄마가 차려주지를 못한다,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그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그 에너지 소모량을 보면은 하루 에너지의 18%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하루에 4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심장이 하루 온종일 뛰고 있는 거에 비하면 그 3배의 열량을 소모하고 있는 이런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굶고 갔을 때 그 공부에 임했을 때 기억력이나 또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다양한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이렇게 공복 상태로 갔을 때와 또 집에서 이렇게 이제 뇌에 그 포도당을 공급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섭취하고 갔을 때 그 집중력 차이는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좀 집에서 그 밥이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아침밥을 먹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권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돈 작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현황을 보니 심각성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패널 여러분들과 좀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그 학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학생들의 그 아침 식사 그 결식 현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은 그 등교 후에 점심 시간까지 어떻게 좀 행동을 하는지, 좀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재준 선생님한테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 학교, 우리 반 학생들이 얼마나 아침을 먹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까 김영분 장학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결식률, 그러니까 아침을 먹는 비율이 75%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반 학생도 29명 정원 중에 21명 정도가 먹는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침을 못 먹거나 안 먹는 자세한 이유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아침을 안 먹는 학생들이 보이는 모습은 배고픔을 호소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 배고파요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뇌 활동에
문제를 줄 수 있어서 학교는 일단 공부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학교가 공부만 하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체육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는데 학생들의 수행 능력에 조금 저하를 시킬 수 있다는 게 아침을 안 먹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이 성장기인데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 우리가 당연해서 잊고 있곤 하지만 그 먹는다는 것이 결국에 행동할 혹은 생각할 힘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조금 낮춘다는 면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학교에서 관찰을 하고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생들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학생 2명 중에 혹시 아침밥 먹고 다니는 학생 있으신가요? 오경훈 학생은 아침밥을 좀 매일 먹고 다니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좀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네, 확실히 아침밥을 먹고 온 애들과 안 먹은 애들이 좀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 전에 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좀 아침밥을 먹고 온 애들은 대부분 수업에 집중을 잘하거나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지 못하고 야자 시간에 많이 잔다든가, 아니면 학교 체육 시간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고 맨날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고요.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네, 좀 많이 떨어져요. 우리 김다희 학생은 좀 어떻게 느껴요? 저도 아침밥을 먹는 날이 있고 안 먹는 날이 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에도 확실히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먹었을 때는 제가 느꼈을 때 수업 시간에 집중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안 졸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졸리지 않는다는 거. 하고 제 친구들을 봐도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차이가 저랑 비슷하게 그냥 집중력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오경훈 학생은 아침을 먹고 다니니까 지금 들었듯이 뭐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건지 아니면 오경훈 학생 스스로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차려주실 때는 차려주기도 하는데 부모님이 뭐 바쁘신 일정 때문에 못 차려주면은 알아서 혼자서 차려 먹기도 하고요. 그냥 제 의지로 먹는 것 같습니다.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왠지 아침밥을 안 먹으면은 뭔가 점심시간까지 배고프기도 하고 그날에 힘이 없기도 하고요. 경훈 학생 말에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아이가 셋인데 큰아이는 중학생이고 2명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큰아이가 경훈이 학생하고 같은 생각을 해요. 얘도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학교 갈 때 말고 토요일을 저 같은 경우는 좀 늦잠을 자고 싶은, 엄마니까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늦잠을 자고 싶어요. 그러면 좀 이제 늦게 일어나면 애는 배고프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안 차려주면 자기가 스스로 주말에도 차려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생각, 학생들의 생각에 아침밥을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습관을 그렇게 들이는 게 예. 중요하다. 습관도 습관이지만 본인 아이들 스스로라도 내가라도 먹게끔 엄마들이든 뭐 이렇게 공공하게 얘기를 해주면, 경훈 학생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자기가 먹을 때도 있고 엄마가 차려줄 때도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경훈 학생 머릿속에 일단 나는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아이들은 한 끼 안 먹어도 상관없고 나 더 자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침밥 먹기에 엄마들이 아무리 일어나서 먹어라 막 이래도 나 잘래, 엄마 나 그냥 좀 이따 안 먹을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아이들은 아침을 꼭 먹여야 된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일어나서 밥을 꼭 그 찌개 끓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줘버릇 했더니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아들이 어제 이렇게 이제 대학교 다니니까 여자친구 얘기를 하니까 엄마 나는 아침 해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대. 그래서 너 그러면 장가 못 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것 같아요. 겁니까? 아니면은 안 먹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 둘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을 못 먹는 이유는 먼저 안 먹는 이유는 저희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찍 자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는 밤늦게 자는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을 굳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늦게 일어나니까. 아니 늦게 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먹는 것도 있고 또 아침에 등교 시간이 저희 학교가 8시 30분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먹는 요인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양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과 먹고 등교하는 학생을 현장에서 직접 보실 텐데 점심 급식 때까지 공복이지 않습니까? 저기 안 먹고 오는 학생들 그리고 먹고 오는 학생들 있을 것이고 급식 때 양과 패턴이 뭐 좀 차이가 보이나요?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을 두 가지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급식에 있어서 아무래도 폭식하는 경향성을 좀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 패턴은 오히려 아침을 자기가 결식했기 때문에 간식을 싸운다거나 매점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당이나 뭐 지방이 많은 이런 과자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음으로써 오히려 점심시간에 입맛이 떨어져서도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는 경향성을 좀 보이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저희도 왜 당 떨어지면 손 떨리고 조금 성격 포악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학교에서 이렇게 식사지도 해보면 좀 아무래도 그런 성격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저희가 건강하게 하루를 생활하는 데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일단 아침을 굶었으니까 영양학적으로 몸이 지녀야 될 영양소를 제대로 못 갖추다 보니까 활력이 떨어지고요. 뇌가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포도당도 부족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저희 몸에 포도당이 부족하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러다 보면 몸에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다 보니 학생들의 피로감은 더 크게 달할 수밖에 없고 식사를 이렇게 불규칙하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서 변비를 유발한다든지 빈혈을 유발한다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식으로 이어진 것으로 인한 비만을 유발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다양한 좀 의견도 나왔고 또 문제점도 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되거나 선행되어야 하는지 우리 좀 참석자 여러분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고 등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진부하게 드릴지도 모르지만 아침밥이 갖는 중요성,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을 때 내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학생들이 잘 인식하고 있는 게 제일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교육청이나 도청 관련 기관에서도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네. 그래서 그때도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라는 행사를 열어가지고 학생회학생들이랑 이제 관련된 선생님분들이랑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수리취떡이랑 그리고 요구르트 음료를 아침에 나눠주는 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걸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메뉴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 생각하면은 뭐 빵이나 뭐 탄산음료 같은 걸 생각을 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받아가지고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렇게 관련된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영양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학적인 정보를 조금씩 이렇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준다면은 학생들이 그 중요성을 알게 되고 좀 아침밥을 먹어야겠다라는 경훈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바람직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생각을 저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엄마들이 물론 아이들을 챙겨주는 게 맞아요. 맞지만 이제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인데 저는 꼭 아침을 밥과 국을 먹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늦게 일어나서 밥맛이 없거나 이런 애들한테 굳이 밥 먹어 이러면서 서로 실갱이 할 일도 아니고 그러면 그에 맞춰 대처해서 뭐 떡을 주든 빵을 주든 근데 빵 같은 경우도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삼시세끼 먹는 건 아니에요. 한 끼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도 있고 두 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아침 밥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아까 경훈 학생처럼 자기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심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가정통신문, 엄마들한테 주는 가정통신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캠페인도 보면 아침 캠페인을 해보면 그때뿐인 거예요. 돌았으면 또 아이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아이들한테 이슈가 되는 뭐를 던져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골든벨식으로 뭐 아침을 먹었을 때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선안들이 있으면 더 아이들이 아 내가 정말 아침밥을 먹어야겠구나.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줘도 본인이 안 먹으면 그 약은 좋은 약이 아니듯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침밥을 못 먹는 주된 이유는 늦게 자서 입맛도 없고 아침에 먹을 시간도 없고 이게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등교 시간을 9시까지로 늘려서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아침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희가 말한 것처럼 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밤에 야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먹는 학생이나 아니면 야식 때문에 아침을 밥맛이 없어 못 먹는 학생을 없애기 위해 뭐 9시까지 하교를 해준다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중요성을 영양학적인 관점 말고 저는 새로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침 식사를 가족이 함께 하는 건 가족 사랑의 시작이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소통하고 하루의 일과를 공유하는 등 하루를 여는 굉장한 중요한 열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이 일을 간과하고 일터로 학교로 나가는 그 저희의 이 생활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근본을 저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 문화가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 식사를 뭐 학생들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좀 이렇게 많이 주변한테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뭘 해서 먹여서 보내야 될지가 매일매일 그게 굉장히 좀 어렵다. 간단한 뭐 메뉴나 레시피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밥상을 준비하는 그 주부님들이 좀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영양은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탄수화물, 그다음에 이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그다음에 우유나 생선, 약간의 장조림이 있는 단백질, 그다음에 야채, 샐러드 이렇게 3가지 정도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꼭 국을 끓여야 된다거나 찌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에서는 좀 탈피하셔도 좋을 것 같고 죽도 좋고요. 요즘 아이들 아침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간단한 누룽지, 숭늉 같은 것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은 사실 그렇게 막 거나하게 많이 먹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죽이나 샌드위치 혹은 요즘 아이들 이렇게 잘게 다진 야채 넣어가지고 주먹밥 이렇게 김가루 넣어서 저희 애들 이렇게 오밀조밀 제가 이렇게 쟁반에다 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또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거를 어렵게 접근하시지 않으시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는 게 예, 중요하신 먹는 거예요. 게 중요해요. 굳이 밥 국이 아니라 뭔가 씹어서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말씀하신 것처럼 진수성찬도 좋겠지만 아침이니까 네. 뭔가를 요기할 수 있는 네, 간단하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충남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 아침 결식률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김영분 학사님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아침밥 결식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구상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밥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희하고 경훈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침 그 행복 등교 시간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현재 한 93.1%가 이거에 동참해서 많은 학교가 이제 8시 30분 등교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은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이제 일선에 우리 영양 선생님들이 이제 아침밥 먹기의 그 중요성을 그 창체 시간이나 또 이제 동아리를 통해서 많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몸소 스스로 내가 왜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지를 깨우치고 느끼게끔 이제 이러한 현장에서의 그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침밥 그 단순히 한 끼 식사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이제 홍정남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같이 뭐 엄마, 아빠, 할머니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이제 배려 또 나눔 이런 인성 교육까지 더불어서 이 밥상머리 교육이 주는 그 다양한 교육적인 차원을 같이 공감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좀 널리 알리고자 그 교육청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하버드대에서 그 캐서린 스노우 박사팀 연구에 의하면 우리 그 만 3세 어린이가 책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습득하는 단어가 한 100개 정도 되면은 우리 그 가족과 그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 그 습득하는 그 단어가 한 1000여 개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늘 접하는 오바마 대통령도 당선이 되고 나서는 가장 먼저 일선으로 꼽은 게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걸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무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6시 30분이 되면 아이들 식탁에 꼭 같이 식사를 하는 걸 제1선으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우리 부모님들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통틀어서 공부 이렇게 1등하는 아이를 선망하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한 100개 학교의 1등 학생을 이렇게 아침밥 먹는 조사 이제 현황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그 주당 한 6회 이상을 아침밥을 먹는 비율이 73%, 중간 성적 학생이 한 39%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에 그 같이 이제 식사를 통해서 그냥 뭐 우리가 지나가면서 툭하니 아이들한테 다이야 오늘 뭐 시험 봤는데 국어가 어땠니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식탁에 마주 앉아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교우 관계는 어떤지 이런 그 자연스러운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이렇게 공부에도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밥상머리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례를 좀 많이 보실 텐데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먹는 것과 관련돼가지고 제가 보았던 것들, 그리고 느꼈던 것들을 몇 가지 얘기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패널 분들한테 여쭤볼까요? 이제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해서 저녁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교가 위탁의 기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무단으로 학교 나가고 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외출증을 발급해주고 학생들이 이제 허가를 받고 외출하게 되는데요. 외출하는 사유가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군것질. 네, 군것질 간식이에요. 먹을 것 때문인데요. 한참 성장기의 아이들이고 지금 16살, 18살 아이들이 항상 배고파요. 정말 항상 배고프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하루 3끼 중에 한 끼를 결식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학생이든 혹은 학부모, 이런 학부모님 안 계시겠지만 그냥 하루 한 끼 정도는 이렇게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크고 있을 때인데 지금 먹는 밥이 내 키에 1cm가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이랑 내 건강한 체형에 그만큼 도움이 될 거야라고 하면은 놓치기 아까운 부분인 게 맞잖아요. 제가 좀 비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또 그렇게 올바른 균형 잡힌 식단이 또 애들 좀 군것질로 인한 매출 같은 걸 좀 줄여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또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교육학에서는 이제 보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뭔가를 잘하면은 응당한 상을 주어야 할 테고요. 뭔가를 못했으면은 또 대응하는 벌을 주어야 할 텐데, 이제 뭐 영향이 더 크다거나 혹은 지속력이 있는 보상은 물론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교사의 뭐 진심 같은 게 되겠지만은 또 보상물을 학생이 잘하는 행동에서 보상물을 먹을 거로 줄 때 아이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요. 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클 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올바른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좀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야간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희망하는 학생들은 남아서 공부를 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집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야간 자기주도 학습에 빠지고 집에 가야 한다고 해서 일단 이유는 알아야 하니까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가족들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라고 답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제 김영분장 학사님께서도 뭐 한국 사람들의 문화 같은 걸 말씀하시면서 밥상머리 교육 같은 걸 말씀하셨고 밥이 중요하잖아요. 뭐 밥은 먹었어? 라고 물어본다든지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좀 이런 긍정적인 문화의 일면을 보아서도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건강한 균형 잡힌 식사를 잘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 아침을 결식한 학생들은 두 가지 패턴으로 어떤 식습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침을 결식했으니까 점심 식사에 아무래도 좀 더 폭식을 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고 아침 식사를 대신할 무언가를 학생들은 그 사이에 먹게 돼 있어요. 뭐 설탕이나 지방, 나트륨이 많은 아무래도 과자류, 뭐 빵류 이런 저희가 볼 때는 고열량, 저영양 간식을 먹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중간에 먹었으니까 막상 점심시간이 되면 입맛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을 또 오히려 더 적게 먹게 되는 등 이 영양 불균형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또 이런 학생들은 이런 반복으로 인해서 아주 나쁜 식습관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식사 습관을 갖기 위해서라도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고 학교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 매우 뜻깊은 자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입장을 좀 듣고 아마 느낀 점도 많고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학부모님 또 우리 장학사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새로운 생각들을 좀 많이 또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저희 충청투데이는 내년 1년 동안 아침밥 먹기 캠페인으로 아침밥 먹고 힘내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나온 의견, 고견들을 담아서 좋은 기사 그리고 좋은 캠페인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